네, 이번 시간에는 STP 포트 상태랑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이게 그린색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거고, 이 엠버 여기 주황색 엠버색 같은 것 뜰 때는 이게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이게 루프 방지를 위해서 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뭐 초기에 할 때 이런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안 되게 되는데, 이게 이때까지 왜 안 되는지를 설명 안 드리는데, 이게 다 STP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스패닝 트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롤이 결정이 됩니다. 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리고 나면 뭐가 나면 이제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 STP는 스테이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디세이블 뒤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디세이블이 있고 블락, 리슨, 러닝, 포워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요걸 먼저 짧게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고 PPT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가 늘 이제 삼각형 계속구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실 건데, 얘가 프라이어리티가 0이고 얘가 4096이고 얘가 기본가 3276파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다 100Mbps 갔다 하면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아시죠? 여기서는 얘는 여기가 RP죠. 제일 가까운 포트가 여기 RP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DP 루트 스위치, 얘가 루트가 되죠. 얘가 루트 스위치 프라이어티가 제일 낮으니까 얘가 루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 스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포트는 루트까지 가까이 여기가 RP가 된다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두 포트 중에는 이 세그먼트에 하나 DP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더 가깝죠. 왜냐하면 패스 코스트는 둘 다 똑같지만 이렇게 100메가짜리 다 패스 100메가면 19라서 같지만 뭐가 다르죠? 마지막에 보냈던 BID가 여기가 더 4096, 3276번 여기가 더 우세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예, 여기가 DP가 되죠. DP. 여기가 DP. 여기가 DP. 자, 그래서 DP란 거는 그 세그먼트에서 루트 스위치까지 최고 가까운 거리라 생각한다 했죠. 그래서 루트 스위치들은 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거리가 다 제로니까 여기 제일 가까운 루트 스위치는 다 DP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DP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려면, 이 상태에서 롤이 결정됩니다. 롤이 결정되면 뭐냐면, 우리 롤이 DP가 있고 RP가 있고 아닌 게 이걸 NDP라 했습니다. NDP가 있는데, 이 DP하고 RP가 있고 이게 NDP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롤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뭐냐면 디세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디세이블 다음에 블락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슨 단계가 있고, 리슨이 아니라 러닝 단계가 있고, 포워딩 단계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마지막 단계 요게 와야지만 실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나머지들은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디세이블 단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선이 빠졌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뭐 노샷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리 링크가 빠졌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 5가지 중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디세이블 단계는. 그래서 얘는 아예 뭐 동작 장비가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관계는 없고, 요 4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넌 NDP 포트로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얘는 무조건 블락을 진입합니다. 블락. 그리고 DP, RP 포트들은 뭐냐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데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 리슨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NDP 포트는 요 제일 끝에 가고, 요 DP, RP들은 요 리슨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리슨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15초가 걸립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면 1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DPRB들은 최종적으로 뭐냐면 리슨에서 이 포워딩 단계로 갑니다. 근데 이 NDP, Non Designated Port들은 루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차단한 상태,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롤이 결정되고 나면 롤에 따라 스테이트가 되게 돼 있는데, 이 NDP 포트들은 이 블락 포트에 그냥 바로 넘어가서 그냥 고정적으로 있대. 이 DPRP 포트들은 리슨에 가서, 그다음 리슨에서 포워딩, 러닝, 포워딩에서 15초, 15초, 30초 후면 포워딩이 돼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까 그 패킷 트레이스에서 주황색이 사라지고 바로 녹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계를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세이블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 포트가 빠졌거나 관리자가 했고, 그다음 블락이 있고, 다시 한번 보면 리슨이 있고, 그러면 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데이터 채용도가 난 포워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슨 단계는 제가 말했듯이 뭐냐면 RP와
DP가 결정되면 여기 가게 되고 얘는 뭐다? NDP 포트는 여기서 가만히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해서 15초 단위로 점프해서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슨 단계가 있고 러닝 단계는 뭐냐면 이 런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더넷 스위치에 그냥 그 런, 맥 어드레스를 학습하는 단계는 맥 어드레스 채우는 겁니다. 이 스위치가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 단계에서 이렇게 단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이렇게 통신을 뭐 ARP를 이렇게 보낼 겁니다. 이게 포트 1이고 얘가 포트 2다 2에 연결돼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맥 주소가 AA다 BB라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위치는 똑같이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에 포트 1번에는 AA가 있고 포트 2에는 BB가 있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없을 때 이렇게 해서 플러딩해서 연결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정보가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뿌려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포트로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 러닝 단계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그 출발 주소를 보고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폐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러닝 단계는 러닝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15초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러닝도 할 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모든 기능 포워딩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하고 원하는 대로 전달해주고 또 이렇게 뭐 딴 데 있으면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 되면 스위치의 5대 기능이 다 동작하는데 요때는 러닝밖에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는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listen, learning, forwarding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롤이 결정되면 말이지 우리가 RP, DP에서 루트 포트나 RP나 DP가 되고 나면 어디로 간다? 이 listen 포트로 간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15초 지나면 15초 후에 learning 가고요. 15초 지나면 데이터를 전달해서 포워딩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 15초를 우리가 뭐냐면 넘어간다 해서 포워드 전진한다, 전진 딜레이, 포워드 딜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리슨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데 바로 가서 빨리 데이터를 전달하면 좋지 왜 이렇게 가냐? 이거는 뭐냐면 결국적으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DP 포트는 결정 후에 바로 블락 상태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RPDP는 결정 후에 바로 이렇게 하기 좀 최종 단계는 여기를 가야 되지만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가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리슨 단계는 토폴로지 수렴이라는 게 되는데 이 수렴이란 게 뭐냐면 이 수렴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다 자기가 뭘로 안다 했습니다. 자기가 루트 스위치인지 알다가 이 루트 스위치를 BPD로 이렇게 교환하고 되면 이제 트리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 루트 스위치가 우리가 루트 스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위치가 2번이 있고 스위치 3번이 있어서 얘가 프라이어티 0이고 얘가 4096이 돼서 여기가 이제 DP가 되고 여기가 블락포트가 됐다, NDP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RP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왜 리슨 단계가 왜 있냐면 이 단계에서 다른 스위치가 여기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위치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서 이때는 다시 또 이 상태 얘가 최고 좋은 게 얘가 만약에 루트 되버리면 전체 다시 롤이 다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애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롤을 재정립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BPD를 주고받고 이렇게 BPD를 주고받을 때 보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 롤이 정해져서 리슨에서 빨리 넘어갈 수 있지만 늦게 BPDO를 받은 쪽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 스위치가 이렇게 막 홉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지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두 다 롤을 알고 동일하게 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모두 다 동일하게 그 STP 루트가 예를 들면 얘다. 이 모든 전체 애들이 다 알리게 되고 이 시간이 전파되고 각자 롤이 안정화되는 기간이 바로 이 15초 이 리슨 동안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래서 전체적으로 잘 됐겠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 뭔가 문제를 수업하고 나서 이해됐겠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걸 토폴로지 전체들이 각자 모든 애들이 이
참여하는 모든 애들이 얘를 동일하게 루트를 바라보면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지 구조가 되기까지 동일하게 가지 구조를 걸리기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대기 시간.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듯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리슨 단계인데 러닝 단계인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 테이블을 전달합니다. 학습만 하고 이렇게 하고 데이터 전달 안 한다 했습니다. 이게 왜 추가적으로 왜 걸리냐면 혹시 이때 리슨에서 토폴로지 미수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전달할 때 혹시라도 이게 바로 전달해 버리면 뭐냐면 스위치는 어떠냐면 스위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알던 스위치 가장 중요한 이 맥 테이블이 비어 있으면 어때면 이렇게 뿌려버린다 했죠. 플러딩이 발생한다 했죠. 수많은 플러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이 대용량 데이터 뿌리면 이 전체 스위치에 모두 다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플러딩의 한계거든요. 이 플러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좀 15초 동안 통신이 안 되더라도 이 안에 맥 테이블을 계속 이렇게 안에 주소들 다 A는 포트 1에는 얘가 있고 포트 2는 있고 이거 계속 채워서 여기서 드랍시키면서 있다가 그럼 이 테이블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럼 다음부터 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애한테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플러딩을 안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 러닝 과정이란 걸 여기서 가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장단이 있죠. 바로 포워딩을 시켜주면 플러딩은 발생 안 하고 또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대신 이렇게 바로 포워딩을 해주다 보면 플러딩은 발생하겠죠. 플러딩은 발생하지만 데이터 통신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러닝 과정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는 일단 15초 동안은 못 전달되는 한계는 있죠. 대신 이런 플러딩이 없이 다 포워딩으로 자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딩 과정이 없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80년도에 이걸 설계할 때 그래서 스패닝 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리슨과 그 리슨 단계에서 러닝, 포워딩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STP는 우리가 동작까지 이때 했던 걸 다 정리한 겁니다. 다 아시는 거. 처음에는 뭘 한다 했죠? 루트 스위치 뽑는다 했죠. 그리고 이제 루트 스위치에 따라서 패스 코스트에 따라서 뭘 합니다? 롤을 결정합니다. 롤이 어떠가 있다 했죠? RP가 있고 DP가 있고 DP가 있고 RP가 있고 뭐가 있다 했죠? NDP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NDP가 있고 그래서 이 NDP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어디로 간다? 블락으로 들어간다 했죠. 얘들은 뭐 기본적으로 포워딩이 돼야 되지만 초기에는 리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처음에는 리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포트롤 결정 후 스테이트 변화가 리슨에서 러닝 포워딩 이렇게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스위치가 각각 이제 BPD로 해서 자기들 롤과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분산형으로 막 스위치들이 각각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퍼져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기 시간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면 통신이 안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동일한 토폴로지 트리를 그리기 위해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식의 좀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0초에서 50초 정도 걸려요. 이게요. 많이 걸릴 때는. 그럼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30초, 50초의 대기 시간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 다음 버전이 래피드 STP라는 게 나옵니다. 좀 빠르게 하자.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자.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스위치를 쓰고 있는데 이거 스위치 죽어버리면 스위치가 이렇게 예비로 깔아놨는데 넘어가는데 30초에서 50초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거 뭐 통신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30초 50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비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것들을 수초 이내에 더 짧게 1초, 2초 내로 줄이는 이 래피드 STP라는 기술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번쩍번쩍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트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포워딩 단계일 때만 이 모든 게 다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나머지 단계일 때는 전달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그리고 요 두 개는 리슨하고 러닝은 과도기 상태만 나타난다 했죠. 여기서 우리가 그 RPDP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면 리슨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락킹 단계 리슨 러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블락킹 단계란 건 제가 말했지 이 NDP 포트라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냐면 제가 말했지 BPDU 수신은 가능한데 송신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수신은 가능합니다. 수신은 그래서 얘는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오로지 여기서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STP의 블락 상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뭐 유저 트래픽 이게 사용자 트래픽만 차단합니다. 이 제어 트래픽들은 송수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가 옛날에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LDP인데 이 우리가 DTP, VTP 이런
보셨죠? VTP. 예를 들면 VTP란 거는 이렇게 VLAN이 있으면 여기 VLAN 10번이 생기면 여기 VLAN 10번이 여기에서 10번 만들었다, 20번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원래는 이 오른쪽 스위치도 VLAN 10번, 20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쪽에서 만들어주면 이게 이렇게 저절로 동기화되는 프로토콜이 제가 했지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VT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런 제어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뭐 스패닝 트리도 우리가 양쪽 간에 이제 BPDU라는 제어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용자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상태가 예를 들면 우리 스위치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구조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블락 포트라고 해봅시다. 블락 상태라서 블락 스테이트라고 해보겠습니다. 블락 스테이트 NDP라서 그럼 NDP면 BPDO는 이렇게 해가지고 BPDO는 이렇게 해서 BPDO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하니까 이렇게도 BPDO 받고 이렇게도 받아서 여기 블락 파트 BPDO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나머지 대사용자 트래픽이 이렇게 오면 다 드랍을 해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어 트래픽들은 다 간답니다. 이렇게 DTP나 이 상태라도 BPDO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BPDO나 아니면 DTP 이런 프로토콜들은 제어 트래픽들은 다 특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송수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트래픽만 기본적으로 차단된다. 그래서 이 블락 스테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쪽에 listen, none 이런 상태일 때도 하여튼 이런 식의 데이터 트래픽만 차단되지 사용자 제어 트래픽들은 이거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동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토콜들은 이런 프로토콜 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DTP, STP, VTP만 있는데 나머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뒤에 다 서비스 할 때 다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서 스위치, 트렁크 뭐 allowed VLAN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처음에 우리가 네이티브 VLAN 1번으로 다 흐른다 했죠. 근데 제가 여기 allowed VLAN에서 1을 빼고 막 10만 해줬다. 그럼 얘는 제어 트래픽들은 다 못 흐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면. 그런데 이 제어 트래픽들은 관계없이 무조건 다 흐른다 했죠. 이 allowed VLAN 차단 안 된다 했죠. 여기에서 얘들이 VLAN 1번이 빠져 있더라도 얘들은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동작 관리나 제어 트래픽, 사용자 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스몰한 제어 트래픽이라는 거죠. 몇 K, 몇 K보다 작은 스몰한 트래픽이지만 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차단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결국 차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쇼 스패닝 트리 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쇼 스패닝 트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 LSN이 listen 약자고요. FWD가 forward, LRN이 run, 이렇게 BLK가 블락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쪽에 있는 포트들이 이렇게 상태가 보이는데 이거는 스위치 모든 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패닝 트리가 동작하는 포트만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단계가 뭐가 있었죠? 디세이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락 그리고 listen, run 그리고 forwarding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disable 단계는 사실상 케이블이 빠져있거나 노셔놨기 때문에 사실 STP가 다시 동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안 쓰는 거거든요. 스테이지가 우리가 포트 스테이트 하면 이게 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포트들은 여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 왜 안 나타나지 싶으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 개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타이머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타이머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타이머란 건 제가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다 루트인지 알고 이렇게 주고받는다 했죠. 근데 나중 되면 서로 간에 이제 롤이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DP 포트가 DPD를 뿌리고 RP가 BPD를 수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DP는 송신하고 DP는 송신, RP는 수신이다 했죠. 그리고 여기 NDP 포트는 뭐라 했죠? 그냥 받기만 한다 했죠. 이렇게 DP가 보낸 거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스위치들은 이렇게 BPD를 언제 받냐면 2초마다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사장처럼 사장이 루트가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전달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초마다 명령을 사장님이 계속 명령한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이 forward 딜레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listen running state에서 변화할 때 대기하는 시간. listen에서 우리가 run으로 할 때 15초, run에서 forwarding 할 때 15초 요 시간들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요 시간을 우리가 forward 딜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max age란 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max age란 게 이 max age가 좀 재밌을 수 있는데 max age란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루트 스위치라고 항상 우리가 이제 고정하겠습니다. 루트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 2가 있고 스위치 3이고, 자, 여기가 이제 블락 포트라고 했습니다. NDP라고 하고 여기가 DP.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맥스에이지란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얘가 요렇게 이렇게 BPDO가 계속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받을 거지 않습니까? BPDO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BPDO가 이 상태에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 링크가 끊어졌다고 해봅시다. 이 링크가 장애가 났다. 그러니까 장애가 났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거 이렇게 해서 보내고 얘는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달할 겁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죠. 그럼 얘가 만든 BPDO가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스위치는 이렇게 오면 여기에 포트에 보면 얘가 20초라는 맥스 에이지 값이 기본 20초의 맥스 에이지나 맥스가 최대고 에이지가 나이지 않습니까? 최대 생명 그 관련된 건데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받으면 20초인데 얘가 뭐냐면 20초부터 카운트다운 예를 들면 합니다. 20 받으면 20초 받았다가 얘가 2초 주기로 보낸다 했죠. 그럼 19, 18에 떨어집니다. 근데 2초 후에 18 되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 얘가 다시 2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19, 18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 다시 20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해서 뭐냐면 이 BPDO를 새롭게 받으면 리셋하고 만약 이렇게 20, 19, 18, 17까지 해서 0 될 때까지 안 오면 뭐냐면 그때까지는 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얘가 BPDO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20초 끝날 때까지 안 오면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요것들은 다시 요거 새로운 걸 넣고 요걸 다시 20에 다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개념인데 만약 여기서 이제 장애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애가 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 스위치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루트 스위치는 스위치 1, 뭐 예를 들면 스위치 1이 BPD 보내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다 링크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안 오게 됩니다. 이쪽은 들어오는데 그럼 이쪽 포트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립니다. 20, 19, 18, 17, 16, 16, 5 0 되는 순간 뭐냐면 이 원래 그까지 금고에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받은 거를 그때는 얘를 폐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 BPDO별로 실패 유효하다고 보는 시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PDO가 원래 들어오면 이렇게 성공하면 그 값을 타이머를 리셋해 줍니다. 근데 이게 수신 실패됐을 때는 이게 계속 이렇게 20, 19, 18 이렇게 계속 기다립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올 때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면 왜 안 오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숫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이쪽 경로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로나 아니면 이쪽 보내는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맥스 에이지입니다. 근데 맥스 에이지는 이게 10배죠. 굉장히 많은 여유죠. 2초에 10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우리 기본으로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10번 정도까지 안 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우리가 BPDO 안에 보면 메시지 에이지라는 게 있다 있죠. 이게 뭐냐면 스위치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한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증가하면 1, 처음에 루트 스위치가 0으로 보내고 1, 2, 3 이렇게 증가한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까지 가서 21까지 스위치가 21개 있으면 얘가 기본 20이잖아요. 얘보다 커버리면 얘는 뭐냐면 버리게 됩니다. 이 맥스 에이지보다 크면. 그래서 실제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5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BPD 요소만 판단할 때 쓰는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무시해야 되는데 요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BPD 유효하다고 그때까지는 살 근거에 잘 넣어놨는데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된다? 장애라고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링크 장애를 나중에 감지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거 다음 시간에 톱플로이 체인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누가 바꿀 수 있다 했죠, 제가? 회사의 근태 시간 같은 타이머는 누가 바꿉니까? 사장이 바꾸듯이 이건 항상 루트 스위치만 바꿀 수 있다 했죠. 루트 스위치가. 자, 그래서 BPDO를 사장이 보낼 때 어떠냐면 이 타이머에다가 우리 회사의 맥스 에이지와 헬로 타임, 포워드 딜레이 이렇게 합니다.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스위치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PDO 안에 보면 여기에 루트 아이디, 루트 패스트 코스트, 브릿지 아이디, 포트 아이디 요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STP 토폴로지 그 알고리즘 할 때 다 했죠. 그게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누가 할 수 있다? 해서 사장이 루트 스위치만 할 수 있다. 나머지 스위치는 설정값을 변경하지 않고 BPD 요청 그대로 전송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초기값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래서 기본값이 2초, 15초, 20초고 요 범위 내에서 헬로우는 2에서 10초, 포워드는 4에서 30초, 맥세이지는 6에서 40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LAN별로 세팅할 수 있는데 패킷 트레이서는 미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다이아미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다이아미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총 스위치가 어떻게 이제 그 거치가 하냐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이제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나 둘 메시지 에이지는 이제 얼마나 전파됐는지도 얘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메시지 걔는 얘는 0으로 보내면 이렇게 오면 1이 되고 이렇게 오면 2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루트 스위치 포함해서 총 이게 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1, 2, 3, 4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보게 됩니다. 루트스에서 토폴로지가 얼마만큼 길이가 되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다이아미터 직경이라고 합니다. 직경. 그 직경이라는데 그래서 이 직경을 이제 하는데 이 기본값이 스패닝 트리는 처음에 우리가 헬로 타임 2초, 포워드 딜레이 15초, 맥스 에이지 20초를 이 다이아미터 7을 기준으로 스위치가 최대 7개까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이 값을 준 겁니다. 만약 이것보다 작을 때는 이것보다 작은 값을 주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미터 값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수동으로 우리가 값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이아미터 직경 값을 통해서 우리가 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패닝 트리 VLAN 해가지고 VLAN 주고 루트 프라이머리 세컨드 이게 왜 하냐면 제가 알다시피 타이머는 누가만 바꿀 수 있죠? 예, 루트 스위치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위치를 루트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 안 쓰고 루트 프라이머리 루트 스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 정보를 주더라도 루트 스위치가 아니면 뭡니까? 영향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명령을 아무리 때려도 비루트 스위치에서 때려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루트 스위치에서 이걸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령은 뭐냐면 그 스위치를 루트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다이아메타 값이나 헬로 값을 줍니다. 그래서 직경 값이나 헬로 값을 주고 나면 그래서 이 우리 세 가지 값 중에서 이 헬로 값은 줘야 되고 이 두 개의 값은 다이아미터 값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 포워드 딜레이나 맥스 에이지 값은 이것은 다이아메타 이 직경 최대 직경을 넣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다이아메타 값을 하고 포워드 딜레이 있으면 헬로 타임 주고 다이아메타 값을 주면 포워드 딜레이랑 원래는 뭘 넣어줘야 되죠? 이 맥스 에이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값 대신 이 다이아메타 값을 넣어주면 직경 최대 직경 값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맥스 에이지 값이나 포워드 딜레이 값이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직경에는 포워드 딜레이를 5초고 맥스 에이지를 7로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CCN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명령어는 이렇게까지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머는 웬만하면 기본값을 주로 써서 사용을 하고요. 정 필요할 때는 조금 튜닝을 하는데 사실 이런 명령어는 이제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랩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랩 자체에서는 이게 아셔야 될 거는 저희가 늘 아까 기본 그 랩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루트 스위치입니다. 그럼 프라이어티가 제일 낮죠. 루트 스위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 루트니까 얘가 여기가 RP죠. RP죠. 루트에서 제일 가까운 거. 그리고 DP가 루트 스위치 모든 포트는 다 DP죠. DP고 그럼 여기가 DP가 되죠. 여기가 NDP 블락 포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이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랩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패킷 트레이서 이렇게 랩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스위치 한번 가볼게요. 자, show span 이렇게 했습니다. 스패닝 트리.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루트 스위치가 뭡니까? 루트 this bridge is root 더 루트라 해 있죠. 그러면서 루트니까 얘가 루트니까 이거는 자기 스위치 정보니까 두 개가 같겠죠. 같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루트 스위치니까 뭐가 없습니까? 루트 포트가 없죠. 네, 루트 스위치는 다 DP죠. 그래서 여기 다 데지그네이트 포트만 가지죠. 네, 데지그네이트 포트만 가리죠. 근데 다른 스위치는 이 자리에 뭐가 있던가요? 루트 포트가 있죠. 얘는 루트 스위치이기 때문에 루트 포트가 있는 게 루트 포트가 없으니까 여기 디스 브릿지 이즈 더 루트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번.
show spanning. 자,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가 뭐였죠? RP고요. DP였죠. 그래서 얘가 RP, DP. 그리고 얘의 루트까지 제일 가까운 포트가 어디다? 0,1 여기죠. 여기가 루트로 잘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ow spanning tree. 자, 여기 3번 포트가 뭐죠? 3번 포트가 자, 루트 포트죠. 제일 가까운 얘가 블락 포트인데 얘는 블락을 ALTN, 얼터너티브 이렇게 얼터너티브 포트에서 ALTN으로 했으면 NDP를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블락 포트의 기본 스테이트는 뭐 이 NDP, 이 얼터너티브 포트의 기본 스테이트는 뭐냐? 블락이라 했죠. 그리고 루트 포트와 데지그네이티브 포트의 최종 단계가 뭐죠? 포워드 단계라 했습니다. 포워드 최종 단계. 지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데지그네이티브 포트만 있는 얘도 show span. 이렇게 안정된 최종 단계에 왔기 때문에 다 데지그네이트 포트면서 포워딩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 상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스위치에서 자, show spanning 일단 한번 볼게요. 자, show spanning tree 이렇게 하면 요 두 개 포트밖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스패닝 트리가 동작하는 요 두 포트 살아있는 포트만 동작이 되면 이렇게 보인다 했습니다. 요 상태에서 제가 F0-1번 한번 셧다운 해볼게요. 강제로 셧다운. 자, 셧다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how spanning tree 하면 얘는 죽었기 때문에 STP가 관련 없고 3번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인터페이스 F0-1을 셧다운이 아니라 no 셧다운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양쪽 가운데 BPD가 주고받으면서 당연히 얘가 다시 DP가 됩니다. 근데 뭐지 하면 3번은 포워드 맞는데 1번 새로 만든 건 지금 뭘 LSN 리슨 상태로 접어들었죠. 그럼 리슨 상태로 이렇게 해서 몇 초가 지나야지 그게 러닝으로 넘어가죠. 15초. 예. 지금 15초에서 러닝 넘어갔죠. 자, 러닝까지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이죠. 데이터 전달하지 못하게 주황색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고. 자, 이제는 러닝 계속이죠. 15초 정도. 아니, 포워드 됐죠. 포워드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그린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롤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BPD를 주고받아서 롤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30초가 걸린다. 30초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롤과 스테이처스는 롤이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스테이처스를 이제 그때 따라서 넘어가는데 이때 딜레이 타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랩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기본적인 거 요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show spanning tree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한번 볼까요? 인터페이스 F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디테일 한번 볼게요. 디테일. 자, 이렇게 보시면 요 포트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보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어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STP는 동작 과정이 어때냐면 처음에 루트를 선출한다. 맞죠? 루트 스위치를 선출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패스 코스트 이렇게 해서 루트 롤 이게 결정난다 했죠. DP, RP, NDP가 이렇게 해서 결정 나오고 나면 이 NDP는 뭘로? 바로 블락으로 가고 DP, RP는 이 리슨에 들어가서 이 트랜지션 간다는 걸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초의 총 대기 시간이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 NDP는 블락, 나머지 RP, DP는 리슨에서 최종적으로는 포워딩으로 간다. 그래서 포워딩 가면 이제 데이터 전달 가능하다. 그리고 리슨, 러닝 단계는 당연히 뭐만 한다? 러닝 맥 주소를 수집한다. 그리고 얘는 포워딩 단계에는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수록 기능이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세이블은 사실 크게 의미 없다. 5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가 STP 입장에서 크게 장애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